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얘기를 사연을 제가 오랜만에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분이 일단 저희 공포라디오의 엄청난 애청자분이시고요. 메일에다가 사연에다가 실명을 적어주셔가지고 이 실명을 써도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비슷하게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편의상 제가 이봄씨라고 이봄씨라고 하겠습니다. 이봄님의 어머니 쪽에는 무당 할머니가 계시고 이 집안에 또 어머니 역시도 점집에 갈 때마다 신내림을 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종종 들을 정도로 이 집안이 좀 그런 종교나 이런 신기가 좀 강한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도 당연히 선몽이나 예지몽을 엄청나게 많이 꾸셨고 그 딸인 이봄님 역시도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나 어떠한 큰 사건이 있을 때면은 뭔가 이런 의미심장한 그런 꿈을 좀 꾸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이분이 결혼 준비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시점에 이분이 악몽을 엄청나게 많이 꾸기 시작했었대요. 아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이유 없이 악몽을 많이 꿀 수가 없는데 왜냐면 악몽 꾸면 뭔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원래 큰 일을 치르기 전에는 안 좋은 일도 같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예비 남편이랑 같이 집에서 낮잠을 잠깐 자게 됐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이상한 꿈을 꿨었대요. 꿈속에는 이게 하얀 연기인지 파란 연기인지 이런 뿌연 연기들이 엄청나게 자욱했고 약간 풀밭에 숲속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꿈이 시작이 됐었대. 그래서 이분이 그 숲속을 막 헤매면서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게 그냥 일반 연기가 아니라 그 연기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 축축한 느낌의 그러니까 자꾸 소름이 돋고 그 분위기에서 너무 오싹오싹하고 굉장히 추운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가지고 이분이 왜 이렇게 꿈속인데 춥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눈앞에 그 연기를 틈에 막 보다 보니까 눈앞에 어떤 오두막 같은 게 갑자기 땅 하고 나타났고 그 오두막은 보기만 해도 이제 곧 무너질 것처럼 엄청나게 오래되고 삭은 나무로 만들어진 듯한 거의 폐가 수준의 낡은 오두막이 하나 눈앞에 보였대요. 근데 왜 꿈은 내 생각과 행동이 반대로 놀잖아요. 자기는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 이거 폐가 아니야? 거의 무너지겠는데? 이러면서도 꿈에서는 이상하게 거기를 들어가야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그 오두막을 들어갔는데 꿈속에서도 여기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안 들어가면 큰일이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래. 그래서 거기 오두막 문을 천천히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오두막 안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눈앞에 엄청 가파르고 발을 딛자마자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으로 보이는 엄청 낡고 곳곳이 부러진 나무 계단이 엄청 가파른 거의 뭐 높이 거의 각도 경사가 이 정도 되는 그런 나무 계단이 이렇게 문 열자마자 눈앞에 그냥 떡하니 놓여 있었고 그 계단을 쭉 올려다 보니까 그 계단 끝에는 한 30cm 가까이 크고 날카로운 사시미 칼 있잖아요. 우리 회 뜰 때 쓰는 그 사시미 칼이 그 계단 끝에 놓여 있고 그 사시미 칼 바로 옆에는 접시 위에 돼지고기 같은 막 기름이랑 막 생고기 같은 그런 빨간 고기가 놓여 있더래요. 아니 저게 왜 놓여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걸 보는 순간 저거 내가 가져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너무 섬뜩하고 무섭고 그 계단을 거의 딛자마자 그 계단이 부러질 것 같으면서도
이분이 그 계단을 거의 뛰어 올라가다시피 해갖고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라가서 꿈속에서 엄청 날카로운 그 사시미 칼이 그 새거였대요. 완전히 꿈속에서도. 그 꿈속에서 그 사시미 칼을 들어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자기가 절반을 썬 다음에 그 한쪽은 그냥 두고 그 썬 거를 접시에다 들고 돼지고기를 들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썰어서 내려왔다. 썰어서 그 돼지고기를 칼을 썰어서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통수에다가 대고 그 칼날도 가지고 와야지 이런 느낌을 받은 거야. 그 사시미 칼로. 그래갖고 자기가 돌아보는데 너무 무서운데도 다시 그 계단을 또다시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 사시미 칼을 들고 오려고 하는데 칼이 약간 새삥이었다고 했잖아. 거의 새 것처럼 날카로운데 자기가 그 기름진 고기를 썰어서 그런지 그 칼에 막 고기의 그런 잔여물이랑 막 기름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칼을 들고 다시 계단을 뛰어내려와서 그 오두막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꿈에서 깼대. 근데 꿈에서 깨자마자 갑자기 서러운 생각과 함께 눈물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빠 보고 싶어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예비신랑이 마침 딱 옆에 있었대요. 예비신랑이 보더니 갑자기 낮잠 자던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싶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대요. 왜냐면은 이봄 씨의 아버님은 버젓이 살아계셨고 너무 멀쩡하게, 그리고 심지어 평소에 아빠랑 막 연락도 엄청나게 잘 하지 않는 그런 엄청 평범한 그런 부녀 사이다 보니까, 조금은 서먹한 그런 부녀 사이다 보니까 되게 애정 표현이나 그런 걸 안 하는 딸인데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아빠 보고 싶다면서 막 우니까 그 예비신랑이 뜬금없이 뭔 소리야 이렇게 대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꿈인가 보다, 그냥 안 좋은 꿈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대요, 그 꿈을. 그리고 나서 오후쯤 됐을 때 갑자기 이봄님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봄아, 아빠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엄마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봄 씨가 역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더라니, 무슨 일이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곧바로 본가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본가에 도착해서도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됐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갖고 결국에는 119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119에서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색도 하고 그 구급대원들이 온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를 못 찾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냥 사라지신 거. 그냥 사라지신 거야. 그러자 119에서는 못 찾겠다. 근데 지금 뭐 당장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지 않으니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해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자 이봄 씨가 순간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눈물을 막 울면서 쏟기 시작하면서 그 구급대원한테도 아니다, 아버지 찾아달라 막 하는데 뜬금없이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잠깐만, 그 축축한 그 연기, 숲, 그 낡은 오두막? 잠깐만, 오두막? 그 왠지 어디서 많이 봤던 곳인데? 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래. 아까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 꿈을 다시 되짚어서 복기를 해봤더니 우리 친정집 바로 뒤에 있는 뒷산이 뜬금없이 생각이 나더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뒷산이 막 사람들이 자주 올라가는 그런 밝은 산이 아니라 조금은 어둡고 침침한 그런 산이었고 그 산을 올라갈 때 엄청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산이었대. 이해되죠? 경사가 엄청나게 가파른 그런 산들이 있잖아, 가끔. 그리고 거기가 분위기가 좀 어두웠대, 그 산이. 버려진 산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 그 산이랑 순간 오버랩이 되면서 이 이봄 씨가 미친 듯이 그 뒷산으로 달려갔고 그 뒷산에서 아버지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아버지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뒷산에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셨던 거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 뒷산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머뭇거리고 또 시도하려고 하다가 머뭇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상처만 가득하고 막 몸에 막 그런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이 따님이 발견해서 아버지를 구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몸에 상처 입은 아빠를 보자마자 자기가 엄청나게 울었대. 그러면서 그 꿈에서 오두막 안에 그 고기, 기름이 그 떡진 그 고기와 날카로운 사시미 칼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칼을 들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 고기를 들고 오지 않았더라면은 근데 그게 무슨 의미지? 라고 지금도 그건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뭔가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3년이 지났음에도 그 꿈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소름이 끼치네요. 무슨 의미지? 뭘까요? 전혀 연상은 안 돼요, 사실. 저는 사실 이 사연 들으면서 바로 알았거든요. 자, 생고기가 이분은 기름에 떡진 고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생고기와 사시미 칼로 이분은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 시점에서는 그냥 돼지고기와 회를 쓰는 날카로운 사시미 칼로 보였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굿할 때요. 이게 구능 푸는 거거든요. 정말 일반인 시점에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파묘 보면은 돼지에다 칼 꼽잖아요. 나쁜 기운을 어떻게 보면은 풀 때 타살굿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대신 죽여서 보내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걸 참고하라고 방금 얘기를 해준 건데 마찬가지로 굿에서도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돼지를 대신 죽여서 대신 죽여서 보내는 게 있는데 또 우리도 저승사자 놓을 때나 대수대명을 칠 때 이렇게 생고기나 죽은 돼지에다가 칼을 꼽거나 칼을 사용해서 군웅을 풉니다. 근데 이분은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걸 모르잖아, 의미를. 그러니까 생고기에 사시미 칼로만 본 거야. 이게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사자 기운을 푸는 거거든, 사실은. 군웅 푸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꿈을 꿔서 어떻게 보면 칼로 그걸 썰었잖아. 자기는 썬 거라고 기억을 했는데 그게 일반인 눈에는 썬 거지만 어떻게 보면 생고기에다 칼을 꽂은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생고기에다 칼을 꽂았기 때문에 군웅을 친 거거든요. 나쁜 액운 액살에다가 우리도 굿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거는 대수대명이나 타살굿이나 이렇게 액운 액살 풀 때랑 군웅 풀 때랑 의미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요. 그게 돼지를 대신 죽여서 보내는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생고기로 귀신이 잡기가 받아 먹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은 크게 의미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군웅 푸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런 의미고 제가 이 사연 들으면서 이것도 얼마 안 된 군 얘긴데요. 여성분 집에 구슬 했었는데 그 집에 그분 말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당장 눈앞에 들어와 있는 소송 같은 거 좀 좋게 하려고 저한테 구슬 진행을 하셨는데 딱 굿 시작하자마자 돼지 머리에 칼 20개가 꽂혀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집이 이렇게까지 안 좋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이따가 그러면은 군웅 푸거나 할 때 이 사자 풀 때 잘 풀어야겠다고 제가 넘겼거든요. 그 집 구슬할 때 제가 그걸 보고 근데 또다시 구슬할 때 또다시 그러니까 그 돼지, 통돼지에 또다시 칼이 한가득 꽂혀 있는 걸 제가 또 봅니다. 그거는 그 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나쁜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라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돼지에다가 저희가 돼지를 다 이렇게 해체하는 작업을 해서 거기에 다 칼을 꽂아서 군웅을 풀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왜 제가 요거를 큰 의미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라고 하냐면 이건 지역마다 다르고 무당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군웅을 푸는 게
이 한양굿에서는 군웅을 푼다라고 하고 이게 이북굿에서는 타설굿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굿의 목적에 따라 조금은 다릅니다. 이름도 다르고 또 굿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큰 의미로는 그런 거라서 제가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그 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당장 이 인간이 겪는 거는 지금의 소송이나 이런 거지만 사실은 그 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나쁜 기운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대지의 그 형상에 수십 개의 칼이 꽂혀 있는 걸 내가 봤던 거야. 예,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소송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불일 뿐이고 이 집에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풀어줘야 된다는 의미거든. 근데 이 내용이랑 지금 똑같은 거야. 이 꿈 내용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자라든지 죽음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분의 또 옛날에 이분 윗대에서 뭔가 많이 빌었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어머니 쪽에 할머니가 무당을 하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잘 빌어놓고 잘 닦아놓은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몽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서도 그걸 알려준 거야. 근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생고기를 사시미 칼로 왜 써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꿈을 계속 꾸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꿈 보고 이거는 찐이다. 왜냐하면 가끔 조금 덧붙이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찐이다. 왜냐면 일반인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고개를 왜 썰었지? 약간 이 정도만 생각드는데 그래서 요거는 집안이 많이 빌었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생각을 그러니까 돌아가시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런 저승사자나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자살귀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내쳐야 된다라고 꿈에서 알려주려고 그런 꿈을 꾼 거야.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도 그냥 꿈에서 사시미 칼 생고기 썼네 하고 끝나면 돼. 근데 이분이 꿈꾸고 가자마자 나쁜 느낌을 받았잖아.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보고 싶다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기 시작했잖아. 이해되죠? 일반 사람은 내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내가 얼마나 삼겹살이 먹고 싶었으면 꿈에서 이런 꿈을 꿀까? 내가 생고기를 썰어 오더라고. 여보 오늘 우리 돼지고기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이분은 그 꿈 꾸자마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찐 일반인의 해석인 거야. 그래서 꿈 내용 보고 신기했었어요. 오 신기하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쳐내주는 꿈에서 쳐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꾼 거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시도하실 때 딱 발견을 해서 아버지를 구해낸 거잖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굿할 때 그 집에 그런 걸 보고 그 집에 군웅을 세게 풀었거든요. 더 세게 풀어줬었거든.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한 6, 7 정도를 생각했으면은 10까지 풀어줘야겠다 였고 10까지 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풉니다. 신기하다.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군웅을 푸는 얘기였고 또 하나 제가 더 얘기해 주자면은 이 생고기가 참 재밌는 게요. 실제로 산 사람이 아닌 존재들은 제가 왜 산 사람이 아닌 존재라고 하냐면은 그게 신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수호신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산 사람이 아닌 존재들은 이렇게 생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네. 왜요? 저희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핏 기억나는데 산양 같은 걸 바치고 뭐 그러는 것들이 제물로 바치고 할 수는 있지. 한 예로 물론 신당에 올릴 때는 저희가 산적도 다 굽고 해서 정성 들여서 올리긴 하지만 가끔 기도터나 이런 군웅이 센 기도터는 생고기로 받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피반령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선지, 생고기 이런 걸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받는 기도터들이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군웅 센 신은 생고기로 받으시고 저희 엄마가 꿈을 꿨는데 저희 엄마의 오래된 친구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엄마한테는 옛 연인이었거든요. 결혼까지도 약속했던 그 연인이 꿈에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신기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뭘 먹고 있는지 봤더니 생고기를
얇게 포 뜨듯이 떠갖고 생고기를 손으로 주워갖고 생고기를 엄청 징그러운 거를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먹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보고서는 너 왜 그런 걸 먹냐? 기다려라. 내가 따뜻한 밥을 해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 돌아가신 분이 한 얘기가 난 이제 이런 걸 먹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계속 무표정으로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엄마가 꿈에서 깬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그 분이 꿈에서 그렇게 생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무슨 회 먹듯이요. 근데 엄청 징그러웠대. 그 생고기가 그냥 깔끔하게 육사시미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징그러운 생고기를 무표정으로 이렇게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기다려라 내가 따뜻한 밥을 해줄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거절하면서 난 이제 이런 걸 먹어 라는 표현을 쓰셔갖고 제가 나중에 한참 뒤에 이거는 오래된 꿈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엄마가 그 꿈을 꿨던 거야. 그래서 엄마도 신기는 있지만 사실은 무당은 아니다 보니까 모르잖아 이거를. 그리고 까먹고 있었다가 나중에 돼서야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신기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제사 지낼 때 이 정성을 드리려고 산적도 굽고 육전도 만들고 해서 다 갖다 바쳐 올리지만 이렇게 생고기를 먹는 존재들이 많아요. 응. 그리고 그런 군웅줄이나 이런 데가 센 기도터는 생고기로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터 다닐 때 여기는 되게 세다 이런 데는 일부러 생고기를 사갑니다. 그래서 이 꿈 내용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기가 끄득끄득하지만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일반인의 시점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그대로 쓴 순수하고 맑은 사연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게 되었고 신기하고 무섭죠? 네. 신기하고 무섭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해석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신기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니까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겠지 했는데 또 말씀하신 게 바로 깨자마자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고 하니까 그게 신기의 영역이에요. 거기서부터가 신기 영역이야. 이게 귀문의 영역은 방금처럼 꿈을 꾸는 영역. 뭔가를 느끼고 꿈을 꾸고 하는데 신기 영역은 거기서 이제 해석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귀문만 열리신 분들은 맨날 꿈을 꿔요. 안 좋은 데 가도 꿈꾸고 좋은 데 가도 꿈꾸고 꿈으로만 계속 받아. 근데 거기서 이제 신기까지 있는 분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일 것 같지 않을까 이런 감정과 느낌으로 받아요. 와, 그 감정 느낌의 말문으로 딱 말까지 다 나왔네. 말까지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남들한테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무당입니다. 근데 그게 남들도 저 남들 봐요. 근데 그게 그냥 남들, 그냥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만인을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무당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들, 내 가족 그리고 요 중에 5명 있으면은 요 안 좋아 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일반인인데 귀문도 강하게 열리고 신기도 강한 영역. 근데 사람들이 귀문과 이 신기를 구분을 잘 못해. 그래서 그냥 귀문이 열려있으면 다 신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신기가 강하신 분들은 되게 무덤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문은 덜 열려있는데 신기가 되게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귀신을 실제로 많이 못 봐요. 그러겠네. 네. 맞네. 그래서 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게 그냥 형상이 보이고 느껴지기만 하지 진짜 막 화장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불빛에 막 귀신이 칼 물고 서 있으면서 으악!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 영화 같은. 네, 그런 거를 실제로 겪으신 분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눈을 감고 이제 잠들기 직전이나 꿈을 꿀 때쯤이나 아니면 뭔가 집중을 해야만 여기에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 진짜 영화에 보듯이 막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불빛이 파래지면서 거기에 귀신이 탁 쳐다보면 여기 피를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막 이런 영화 같은 거는 이제 그거는 진짜 귀문이 많이 열린 사람들이 보는 영역인 거예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게 차이가 그렇게 나뉘는구나. 그래서 이 구분이 이거를 얘기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저도 이 일 하면서 제가 깨우친 거고 이거는 왜냐면 너무 신기하잖아. 이 사람은 꿈을 많이 꾼다고 다 느낀다는데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신기도 있고 좋은데 자기는 잘 못 느낀대.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너무 이상해갖고 손님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영역이구나.
이게 귀문 열리면은 귀신만 맨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데 가면 머리 아파. 좋은 데 가면 좋아. 그래서 안 좋은 사람 보면 기운 떨어져. 이렇게 하고 꿈꿔 막 이러는 거고. 근데 오히려 신기가 강한 사람은 무덤덤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막 무당이라고 해서 막 귀신을 엄청나게 많이 볼 것 같지만 그게 본 거와 느낀 거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무당들은 느낄 뿐입니다. 예, 그냥 느낄 뿐이야. 그래서 뭔가 소름 끼친 느낌, 여기 뭔가 안 좋네? 그냥 이런 거. 그래서 그 화진선녀가 태백산 갔을 때도, 언니, 저 옆에 뭐 산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막 모텔들 봤을 때, 저기 귀신이 뜨글뜨글 할 것 같아. 그렇다고 제가 창문에 막 여자가 이러고 있는 걸 본 건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귀문은 으아 그러면 그것까지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져.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딱 쏘는데 창문에 여자가 이러고 있어. 저기 여자 있다 이러면서. 이러면은 그거 이제 귀문. 근데 신기는 그런 기운이야, 그런 느낌이야. 이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무당들은 그냥 조금 느낌인데도 왠지 그럴 것 같아. 막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선무당인 거예요. 그럼 소무당 약간 너 어깨에 애기가 타고 있네. 애기가 타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차이가 있구나. 표현 때문에 그렇구나. 왜냐면 그렇게 느끼신 거를 왜 이런 게 보이지나 들리지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표현을. 그냥 느낌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거기서 헷갈려지는 거네. 그러니까 느낌으로 봤어. 그쵸. 느낌으로 맡았어. 예. 느낌으로 들었어. 이겁니다. 신기하다. 진짜 전혀 몰랐어. 당연히 저는 그 두 개가 따라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같이 항상. 두 개는 수치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무당은 귀문의 영역보다는 신기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이게 두 개 다 차 있으면은 이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때부터는 퇴마의 영역입니다. 예, 그거는 그만큼 그런 신이 강하다는 소리라서 그때부터는 퇴마의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테마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테마가 메인 주장 그러니까 우리 신령님이 메인 신이 테마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런 게 보일 뿐이야, 나는. 많이 잘 보이지. 귀신 붙어 있네? 신이 붙어 있네? 뭐 잡기 붙어 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지.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게 참 이 신의 영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이게 그쵸 뭔가 대백과사전처럼 이론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 실제로 체득하시면서 깨달으신 그 구간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그리고 약간 사람들 말로 전달된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그래서 편견도 그만큼 많은 것 같고 오해도 많은 것 같고 저처럼 무지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다음 얘기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어서 초스피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